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장중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중 시황이나 주도주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또 제가 지금 최근에는 좀 긴 호흡에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영상과 지금 영상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면 이제 조금 늦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수는 3일 하락 후 단기 반등 권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먼저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다시 예전의 매물대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라 신고가 매매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센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 코스닥 안에서 제약이나 반도체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이 현재로서 더 좋은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대형주의 트렌드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때 좀 단기적으로 지수가 부담스럽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에 3일 정도 빨리 빠지고 3일 정도 빠지고 재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예를 들자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일봉으로 보시면 3일 빠지고 반등,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일 빠지고 반등,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일 정도 빠지고 반등.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주가 지금 3일 정도 빠지면 반등하는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금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도주가 현재는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르면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또 빠지면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11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2, 3일 정도 버티다가 이렇게 오늘 정도 장대항봉이 나온 모습. 그러나 이 자리가 지금 저항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카카오는 오늘 저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 전날부터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오늘 정도 조금 수익이 날 거라고 봐서 오늘은 좀 길게 홀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분봉해서 보셨을 때 매물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하나의 지수의 축인데 지금 반도체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추가 하락보다는 버티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제법 큰 상승이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이 62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빠지고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도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문을 두드리는 것과 유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저항대를 두드린다면 그 다음에 돌파를 할 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깨지면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NX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때 모습을 보시면 밑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깨니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승한 것을 보시면 예전에 셀리드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떤 매물대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셔도 이 자리가 어느 정도 매물대 상단이었고 이 자리에서 죽나 싶었더니 다시 또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럼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반도체는 말씀드렸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서 가장 셌던 종목이 현대위아였는데 이렇게 4일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인 게 이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갈 수도 있고, 현대위아는 가더라도 다른 무거운 기아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은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주도주가 좀 부재인 상황이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라서 오늘 지수가 올랐으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지수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이제 대선 정책주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전에 스윙 종목 분석이라는 영상에서 대선 정책주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이었던 한국 가구가 이렇게 오늘 단기적인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점은 어느 정도 쌍봉이 다다른 이 자리에서 고점이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이 자리에서 매물 흡수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 9,0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 가구의 특징상 이렇게 오를 때마다 윗꼬리가 되게 많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오르면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국 가구를 절반 정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물량은 다시 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가구가 이렇게 꼬리를 단 그 다음 날마다 이렇게 다시 또 재차 상승이 나온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만약에 8,500원 정도 라인까지도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종가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베팅을 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X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매물대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대선 정책주 중에서 말씀드렸던 벽산 같은 종목은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서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인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 번째 도전을 한 이후에 다시 또 만약에 도전을 성공한다면 이 자리는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벽산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특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음 달 월봉이 어떤 NX랑 유사한 이런 패턴으로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벽사는 다음 달을 특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츠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무너진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 자리를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내일까지 이 지금 깨버린 12,300, 400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한국 가구랑 좀 유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가구 같은 경우도 이때 보시면은 이때 윗꼬리 단 다음에 눌리고 그 다다음 달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본 것처럼 이때 지금 모습과 하치가 되게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구처럼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또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도 일자리에서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일자리 같은 경우를 이번에 놓쳤지만 또 한 가지 정책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 이 도시재생 쪽이랑 그리고 원전이 있습니다. 이 원전 쪽도 지금 최근에 차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선 정책주에서도 이 원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쪽은 보성 파워텍이나 일진 파워가 있는데, 이
이 부분은 추후에 대선 정책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멘트 같은 경우는 고려 시멘트가 현재 좋은 흐름인데, 고려 시멘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자리에서 대형주인 쌍용 CNE가 이 21선짜리 지지 라인이고, 그리고 성신량의 이런 종목들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인 고려 시멘트가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인 쌍봉 자리인 5,500원 정도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려 시멘트를 눈여겨 보셔야 되고, 건설주에서는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3호 개발 이 종목이 이화공영과 같이 중요하고, 이 3호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관련해서 7월에 이 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호 개발이나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것들은 특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공영, 3호 개발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섹터별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 섹터별에서는 항공이나 여행주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자리를 잡았지만 그 상승을 하기에 좀 재료가 부족한 모습이라서 옆으로 기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하나투어가 상대적으로 되게 센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5일선을 돌파를 할 때 단기적인 시세가 11선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공이 튄다면 TA 항공이 대장주를 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나 여행주는 대한항공이나 하나투어가 가장 대장이고, 그리고 TA 항공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주도주가 현재 현대건설인데, 제가 계속해서 현대건설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재료가 있고 차트가 어느 정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주 중에서 유일하게 박스를 돌파한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정유주 같은 경우는 박스를 돌파를 못했고, 또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박스를 돌파를 못했고, 철강주 같은 경우도 박스를 돌파를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건설이라는 부동산의 재료가 담겨져 있는 이 건설주에서 대장주인 현대건설은 박스를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이 나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재매집을 해서 대략 62,000원 정도까지 자리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HD 현대산업개발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매물대를 흡수한다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두 종목 정도가 현재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약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형주에서는 성장주 쪽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보고 있는데, 특히 차트가 좋다고 느끼는 게 이 한미반도체 이렇게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고, 또한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옆으로 이 눌림이 나쁘지가 않은 모습,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렇게 눌림 나오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 6개월 동안 횡보를 한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기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의 긴 종목을 조금 더 우선시하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테스나 이런 종목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하나머티리얼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이런 종목들을 특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나머티리얼, 그리고 DB하이텍, 한미반도체, 그리고 원익 QNC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2차전지로는 제가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SKC가 가장 신고가로서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SKC를 놓쳤다면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3일 빠지고 오늘 이틀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예전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에 큰 장대양봉이 나온 것처럼 내일 정도 자리에서 동아기업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대형주인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내일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 또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일 빠지고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또 30만 원을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동아기업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현재로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현재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차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